7월 20일인데 시작을 슬슬 하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이제 기업부설 연구소, 뭐, 일단 제 강의를 듣는다라고 해서 이 연구소를 바로 설치하거나 뭐 이런 거는 이제 해보신 분들도 많고, 지금은 연구소 설립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왜냐면 예전에는 이 연구소 설립을 가지고 법인 영업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연구소 하나 설립만 하더라도 이제, 어, 보험계약으로 100만 원을 받는다든가, 뭐, 한 진짜 한 10년 전 얘기죠. 예, 그런 컨셉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 설립 가지고는 안 되고요. 지금은 이제 이 연구소를 꾸준하게 좀 관리하는 컨셉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관리하는 컨셉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우리한테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장점은 이 연구소 설립보다도 이 관리에 초점을 두다 보면은 상당히 감사라 그러나? 예. 감사라고 하긴 좀 그렇고 상당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서 연구 노트를 다시 내라라는 둥. 예. 우리 박근하 선생님, 오랜만에 박명숙 선생님, 예, 오랜만입니다. 예, 연구 노트를 다시 내라는 둥, 뭐 이런 이제 연구 노트 내고, 연구소 보완하라는 거, 그거 굉장히 많이 이제, 현장에 이제 불시 점검이죠, 불시 점검. 그래서 불시 점검이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여기저기서 불시 점검이 나와가지고, 근데 이 불시 점검이 나온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결국에는 바로 취소가 안 되고, 아시다시피 이렇게 보완을 하라고 하니까, 근데 이 보완을 하는 게, 업체에서 이제 스스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고,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 연구 인원, 연구 전담 부서 인력, 전담 요원이죠. 전담 요원 변경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장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지적받는 게 이제 연구 노트. 이게 실제로 제대로 구비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래서 요게 이제 작성을 했다가 다시 이제 반려를 당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렇게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죠?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연구소 설립은 다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예, 최은정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네, 최은정 대표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네. 그래서 연구 노트, 예, 요 연구 노트에 초점을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연구소 설립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했으니까, 연구 노트 작성을 꾸준하게 잘 코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아시겠지만은 세액공제. 저는 이 세액공제를 최근에는 이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을 하거든요. 사전심사 제도. 그러니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전심사 제도는 법인세 신고 전에도 할 수 있고 법인세 신고 후에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서 안전하게 세액공제를 받는. 그리고 이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안전하게 세액공제도 받지만은 이 안전하게 세액공제를 받는다라는 그런 어떤 명목하에 관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신고 명세서랑 이런 것들 내야 되거든요. 연구 노트랑. 그래서 요렇게 이제 가고요. 안전하게 세액공제 받고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하려 그러면은 당의 연구개발한 활동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 그러면 또 이게 이제 연구 노트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인터넷에 보시면, 구글에 보시면은 이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라고 쳐보세요. 그럼 PDF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다시 한번.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라고 쳐보면, 예,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거 다운받으시면 쫙 이렇게 해갖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제 사전심사제도를 받는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인정 사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인정 사례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인정 사례를 이제 업체한테 예를 들면서 인정 사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해야 되고, 인정 사례를 받으려 그러면 역시 이제 당해년도 과세기간이죠, 과세기간. 당해 과세기간에 이제 연구개발 실적이 있어야 돼요. 연구개발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스토리를 잘 보세요, 스토리를.
이 과세년도 연구개발 실적을 인정을 받으려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다시 연구 노트지만은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R&D랑 연결을 시켜요. R&D 선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 R&D 선정을 수행을 하잖아요. R&D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세 기간에 연구개발 실적이 되는 거고, 세 번째로는 특허를 이제 취 등록을 시켜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연구 노트, 그 다음에 R&D, 그 다음에 이제 특허, 요 세 가지가 다 과세년도에 연구개발 실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그 다음에 이제 연구비 사용 명세서랑, 이렇게 명세서, 그 다음에 신고서, 이렇게 이게 세 가지가 1, 2, 3이거든요. 세 가지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면은 사전심사 제도 승인받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렇게요. 사전심사 제도가. 이렇게 신고서, 요거는 이제 아마 세무서에서 작성을 할 거예요. 세무서 기장사무실에서 연구비 사용,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이 실적 증빙이죠. 근데 양사는 안 되고 시제품은 돼요. 또 시제품 또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시제품이거든요. 연구개발은. 그래서 시제품 만드는 게 또 여기 이제 한 꼭지 틀어놓으면은 꼭 R&D가 아니더라도 제조 바우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성장사다리 사업이 있어요. 지역 성장사다리 사업, 지역 성장사다리 사업, 성장사다리 사업. 이렇게 갖고 이런 것들이 다 물론 이제 제조 바우처로 특허도 하고 마케팅도 하지만 요게 다 이제 시제품 만드는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요. 시제품. 그리고 뭐 뿌리기업 활성화 사업도 있고 뿌리기업.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시제품을 만드는 지원 사업들이에요. 그러면 요때 들어갔던 계획서들이 다시 연구 노트로 들어가고, 그죠? 다시 이제 연구개발 실적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보시면 제가 그냥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은 요게 그냥 한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바운더리 안에. 근데 이제 말은 쉬운데 이게 사실은 이제 꾸준하게 계속 업체랑 소통하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힘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영업을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영업을 제가 전혀 안 나가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업을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스스로 관리하기보다는 저희 이제 팀이나 팀원이 이렇게 팀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거라 말은 쉬운데 이제 그런 이제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그 약간의 그 어려움이 있어요. 이걸 꾸준하게 하려다 보면. 왜냐면 연구 노트도 갑자기 작성을 해달라 그러면 되게 어렵거든요.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연구 노트부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여기는 이제 제가 작성해 드린 건 아니고, 저희가 작성해 드린 건 아니고, 업체에서 작성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그냥 자유양식으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로 해서, 뭐, 결제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제명, 그 다음에 이제 기간, 그 다음에 연구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연구 제목,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해도 되고요. 요즘에는 이제 산기업에서 전자노트가 있어요. 전자노트가.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요 우리가 가는 업체들이 대부분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요런 형태로 해도 괜찮아요. 요런 형태로 해도 괜찮은데 지금 보시면 과제명이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짜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책임자 나와야 되고 공동 연구자 나와야 되고 연구 개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사실은 상당히 잘 작성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많이 작성할 필요도 없고 한 20페이지에서 한 30페이지 정도 작성하면 되는데 그 내용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날짜가 여기 보시면 이제 3월 31일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뭐 4월 달 하나 있고 여기 5월 달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또 매주 작성을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매주 작성을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한 달에 두 번 정도 저는 이제 2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주에 한 번 정도 작성을 하면 사실은 굉장히 괜찮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시 한번 과제명 나와야 되고 연구 노트 작성할 때.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작성일. 작성일은 뭐 7월 20일이죠. 7월 20일인데 7월 20일인데 뭐 연구 기간이 있겠죠. 연구 기간은 뭐 7월 뭐 14일에서 20일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과제 책임자 누구 그죠? 그다음 네 번째로는 이제 연구원. 그래갖고 나오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연구 개요해서 여기에 이제 도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림하고, 이미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연구 내용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상당히 간단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요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요것만 이제 제대로 작성을 해더라도,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받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그죠? 작성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강의 안에 실어놨고, 실어놨어요. 실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열차 관련된 회사, 열차 관련된 회사고, 판교에 있는 회사입니다. 판교에 있는 회사고, 저희랑은 이제, R&D, 지원 사업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작성을 하시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네, 다시 위로 올라오셔가지고, 그래서 요 내용 아시겠죠? 요 내용은 지금 제가 크게 말씀드린 거는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은, 이제 연구소 관리할 때 노트로 관리해라라는 걸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세액공제 얘기했을 때, 이 세액공제를 이제 사전심사 제도 활용 얘기했었고, 그때 이게 이제 시제품 만드는 건데, 이 시제품 만드는 거를 이제 그 다른 지원 사업하고 연결을 시키면 더 업체 입장에서는 더 좋겠다. 그래서 보면 이게 아까 제조 바우처,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지역 설은 없어요. 성장사다리 사업, 지역 성장사다리 사업, 그죠? 세 번째로는 뿌리기업 활성화 사업, 뿌리기업 활성화 사업. 뭐 요런 이제 지원 사업들도 지원해주면서 이제 사전 심사도 받고, 그럼 어쨌든 간에 25% 세액공제 받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거를 같이 활용을 해주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뭐 R&D까지 같이 지원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특허 활용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특허 활용하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 특허도 이제 비용을 들여서 할 수 있지만 특허 지원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허 지원 사업 다 아시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IP 나래도 되고요.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지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 소상공인 역량 강화 사업에도 있어요. 이게 역량 강화도 있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네 번째로는 데이터 바우처로도 특허가 됩니다. 그럼 다섯 번째로는 뭐 제조혁신 바우처도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특허 지원 사업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특허가 출원 등록이 되면 당해년도에 이제 출원 등록이 되면 그것도 이제 연구개발 실적으로 인정을 받고 정량적인 지표로 인정을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IP 금융까지 이제 연결을 시키면 그죠? 뭐 중진공으로 들어가든 아니면 은행에 IP 담보로 들어가든 이렇게 하면 이게 다 이제 맥락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 지금은 업체에서 이렇게 이제 맥락이 연결이 되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타임라인 짜주는 걸 좋아해요. 예전에는 이제 왜냐면 또 이제 막 그 업체들도 연구소 설립하고 사라지고 관리 안 되고 뭐 벤처기업 하나 하고 또 관리 안 되고 이러니까 물론 이제 업체마다 벤처기업 하나에 뭐 금액 얼마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지만은 이렇게 꾸준하게 관리해서 같이 이렇게 그 오랫동안 가는 게 낫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요즘에는 하도 이제 음, 경쟁이 심하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오늘은 이제 연구소 설립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연구소 설립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포인트 되는 거를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어떤 분들은 다 이걸 아시는 분들도 있고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연구소 설립한 지는 좀 됐어요. 저희 이제 팀장이나 저희 직원분들이 같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직접 막 이거 도면 사진 찍고 막 이런 건 좀 오래됐어요, 사실은. 예. 그 예전에는 제가 처음 연구소 설립이나 이거 연구 전담부서 한 거는 어디서 했냐면 저기 천안에 백석공단인 같은 천안에 있는 업체에서 했거든요. 근데 참 그때는 뭣도 모르고 막 해봤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게 대전에 있는 업체예요. 그것도 한 7, 8년 됐죠. 근데 그때는 이제 뭣도 모르고 했는데 역시 또 해보면 별게 아닌 게 또 잘못 신고하면 보안사항이 오잖아요. 그럼 보안사항 오면 그 보안사항 그대로 또 하면 되니까. 예. 그래서 난 그때 좀
처음 해봤고, 지금은 조금은 한지는 오래됐어요. 보시면, 이게 이제 벤처기업이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이게 2명 이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담부서는 이제 1명 이상인데, 이게 2명과 1명의 차이는 다른 거는 없어요. 딱히 다른 건 없고, 가끔 가다가 이 가점상이 다른 게 있어요. R&D나 이제 그 지원 사업 중에. 그래서 연구소는 2점이고, 2점이고, 연구 전담부서는 1점이고, 가끔가다 이런 데가 있어요. 그리고 뭐 창업 7년, 창업 3년이나 7년이 넘었다고 해가지고, 벤처기업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물론 저희 쪽은 안 그래요. 왜냐면 저는 뭐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R&D 쪽을 많이 하기 때문에 R&D 쪽을 하려고 그러면은 벤처기업이 대부분의 R&D가 가점이 있어요. 그래서 R&D는 이노비즈, 메인비즈,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그 벤처, 이런 게 다 1점씩 가점이 있거든요. 이렇게요. 1점씩 가점이 있기 때문에, 음, 그, 뭐, 7년이 넘었는데, 3년이 넘었는데, 벤처 꼭 해야 되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은 없긴 하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우리가 뭐 벤처에서 뭐 있어서 뭐해, 메인 비즈 있어서 뭐해, 뭐, 사실 메인 비즈는 금방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런 업체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럴 때는, 요 이제 벤처기업, 이렇게 이제 했을 때는 2명이라는 거, 2명일 때 연구소로 승격 가능하다는 거, 승격 가능하다는 거, 이야기하시면서, 승격 가능하면서 지원 사업 할 때, 이제 지원 사업의 종류별로 이제 가점이 2점인 게 있고 가점이 1점인 게 있다라는 거, 그 점을 이제 이야기하시면은 벤처기업 만들고 그러면 연구소로 바꾸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대부분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벤처기업 만들면 창업 연도와 상관없이 이제 창업 중소벤처기업은 아니죠. 창업 중소벤처기업은 정확한 용어가 3년 이내 벤처기업을 획득했을 때가 창업 중소벤처기업이에요. 맞죠? 창업 중소벤처기업입니다. 근데 3년이 넘어가도 이제 벤처기업이 있으면 벤처투자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다음 시간에 이제 벤처기업 잠깐 할게요.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자기 이제 특수관계자의 법인을 만들어서 혹은 개인사업자를 만들어서 거기를 이제 벤처기업으로 하고 거기다가 이제 전환사채의 형태로 해갖고 투자를 해도, 왜냐면 자기 기업에 투자를 해야, 그러니까 자기와 관계된 회사에 투자를 해야 망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특수관계인의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어, 전환사채의 형태로 투자를 하는, 네, 그런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벤처기업 만들고 연구소 관리하고 전담부서 연구소로 승격시키고, 예, 이런 일들이 또다시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연관을 좀 이렇게 시켜서 일을 하는 편이에요. 예, 하나의 단건으로 하는 것보다는 연관을 시켜서 좀 일을 하려고 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관리라는 게 들어가고 그 관리라는 것 속에 이제 우리가 신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어쨌든 선생님들도 요 일을, 제가 봤을 때 여담이긴 한데 영업을 하시던 분들은 평생 영업을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여기 이제 오늘은 이제 없는데 저랑 이제 친한 길재우 지사장님이라고, 길재우 지사장님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이제 형이기도 한데 자기는 평생 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늘. 그 업체에 가서도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그런 말들이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일을 평생 할 거예요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한테 믿음을 주는 거잖아요. 얘는 이제 했다가 그만두진 않겠구나, 사라지진 않겠구나, 이런 믿음을 주잖아요. 그 길조리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일을 평생 할 거야라고 항상 이제 업체에 가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 비근한 예로,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사실은 예전에는 제가 어려웠을 때 처음 너무 수업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처음 이거를 한 거는 이제 사실은 브리핑 영업이었어요. 브리핑 영업. 그래서 이제 너무 브리핑 영업하는데 이제 저기 해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우리 엄마는 저 재테크 강의하러 다닌 줄 알았어요. 지금도 그런 줄 알걸요 아마. 근데 아무튼 브리핑 영업 이제 막 약간 그 종신보험 팔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그 서울대 법인에서 연도대상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영업하시던 분들이 아직도 영업을 하시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영업을 하면 평생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컨설팅도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컨설팅의 영역이니까
어쨌든 간에 이것도 발을 들이면 평생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평생 하기 위해서는 이 고객과의 신뢰와 그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험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한번 그렇게 어쨌든 간에 여기로 들어오시면은 오랫동안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컨설팅도 이렇게 연계되는 일들을 이렇게 계속 이제 관계를 이렇게 짜줘야 그게 이제 업체에 실질적으로 또 도움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들도 이 일들을 평생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연계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뭐 평생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막. 그 가끔 막 동기부여 유튜브 봐요. 끝까지 존버? 막 그 가수 비 있잖아요. 막 그런 분들이 뭐 죽을 만큼 하기 싫어도 계속 해야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언제 그만두지? 막 이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다시 들어와서 연구 전담 요원의 자격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 막 이렇게 써놓은 거는 한번 보시면 되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결국에는 마이스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능사 자격증. 당연히 이제 뭐 이공계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참 그렇게 이공계가 없다고? 우리가 진짜 이공계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공계 반이 열 몇 개였는데 열 몇 개가 뭐예요? 진짜 이공계가 반이 몇 개지? 하여튼 제가 18반 중에 15개, 16개, 저 81년생이거든요? 다녔는데 그렇게 중소기업에 이공계가 없을 줄이야. 없겠죠. 예. 4년제 나온 이공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4년제 나온 이공계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마이스터고 아니면 이제 기능사.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연구개발 경력. 근데 이 경력 증빙서는 사실 이제 만들 수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제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의 연구개발 경력도 되거든요. 이렇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조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렇게 이제 된다는 거. 그래서 벤처기업 하면 이제 줄어든다라는 거 저는 좀 강조하는 편이고요. 과학기술 분야에는 이렇게 이제, 과학기술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산업 디자인 분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제품 디자인하고 포장 디자인만 돼요. 제품 디자인하고 포장 디자인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제가 해놨어요. 제품 디자인하고 포장 디자인만 되고, 요거는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종로에서 하나 설립한 데는 주얼리 가게였거든요. 주얼리 하는 데는 이제 제품 디자인 됐어요. 이렇게. 근데 요런 데는 안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모든 서비스 분야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요. 모든 서비스 분야가 신청이 가능해요. 여기는 지금 아시다시피 여기는 이제 이공계가 아니어도 되죠. 이공계가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그 다음에 서비스 분야는 요게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요게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연구 전담 요원이 자연계 분야 전공자가 아니어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인데 중소기업 검토표를 보면 기준 검토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서비스업이라고 나와 있고, 그죠? 여기 매출이 가장 많은 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세무법인의 도장이 찍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추가적으로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법인의 경우 중소기업 등 기준 검토표 업태 구분에서 여기 이제 매출이 가장 많은 업종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매출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반드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거를 갖다가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달라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를 이제 받으셔야 된다라는 게 서비스 업종의 특징이고,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지금 보시면 마이크 좀 꺼주세요, 선생님들. 마이크 좀 꺼주세요. 네. 마이크랑 화면을 꺼주세요. 왜냐면 이 선생님들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딱 돌아다니면서 보기 때문에 뭐 하나 궁금해요, 이 시간에. 이 시간에 뭐 하나 궁금해요. 이게 제일 편안한 시간 아니에요? 이 시간에 하길 잘한 것 같아요. 그래, 저도 조금 활기가 돋고, 약간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해볼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요거는 제가 써놨어요. 그래서, 과학 분야하고 이제 서비스 분야로 구분된다라는 거. 그리고, 기업의 업력 확인하고, 4대 보험 가입자 유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요거 이제 원칙상 금지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원칙이 그렇다는 거고, 대부분 어떻게 중소기업이 그 사람 한 명이 연구만 하겠어요. 그죠? 매출 막 10억 이내, 5억 이내에 사람을 한 명 뽑았는데 그 사람 연구만 해.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이 정부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지금 이 시대에 사람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연구만 시켜서 연구 전담료는 겸직은 안 되고 자리에 항상 붙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도 좀 현실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전 확인하고 사진 찍고요. 사진 찍고 저는 현판을 저희 팀장님은 항상 그 주문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원가입이나 이런 거는 안 하고 현판을 좀 인터넷에서 주문해가지고 깔끔하게 이렇게 좀 갖다 드리고 인정서도 좀 액자에 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연구원 이름 있잖아요. 뭐 그다음에 최은정님이라고 하면 연구 전담요원 최은정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최은정 이름 써가지고 연구 전담요원 해가지고 자리에 좀 이렇게 아크릴로 해갖고 붙여 그 인터넷 보면은 주문하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선생님들이 좀 깔끔하게 해서 주시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신뢰를 좀 얻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뭐 1번, 이건 뭐 다 아시는 거고, 2번, 뭐 3번, 4번, 5번은 뭐 절차니까 딱히. 그 다음에 공동인증서 부분은 만약에 이제 설립을 한다라 그러면 이제 공동인증서를 주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공동인증서를 좀 꺼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연구소 전용 공동인증서가 있거든요. 예, 그거 받아서 하셔도 음, 전혀 문제는 없으니까 그거를 좀 발급을 받아달라 예,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발급을 받아서 그렇게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동인증서가 항상 근데 이제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나중에 추후에 변경신고나 이런 것들이 유연해요. 안 그러면은 계속 그 변경신고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려야 되거나 아니면 또 업체에 찾아가서 해야 되니까 이제 공동인증서를 받고 그걸 좀 관리해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좀 유도하면은 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도 참 이것도 유효기간 항상 이렇게 검토하시고요. 그다음에 창업기업 확인서도 항상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초기 창업인지 이런 이제 기본적인 확인서들 네, 이렇게 좀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회사에서는 우리 이제 이사님이 노션이라는 거를 발견해가지고, 노션이라는 거 발견해서 거기서 막 지금 관리를 한다고, 오전부터, 점심부터, 엄청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 서류들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현판 및 내부 사진, 도면 조직도, 그다음에 기타 서류. 요거 필요한 거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요. 요거 이제 말씀드렸고, 그죠? 요것도 필요해. 요거. 요거, 요거. 요거는 이제 주 매출이 어디에서 발생하나 요거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서비스 분야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예,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1번 대표이사, 왜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창업기업을 많이 가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이사가 이제 이공계거나 대표이사님이 이제,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분들은 충족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이사도 연구 전담 요원을 등록할 수 있는지 해서 그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 질의응답해서 나온 거거든요. 음, 타부서의 직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표이사님을 3년 이내에 등록을 할 수 있지만 여기 보시면 종업원 수와 연구 전담 요원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표자 외에 종업원이 한 명 정도는 그게 특수관계자라도 상관없거든요. 가족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반드시 한 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창업 3년 미만. 창업 3년 미만. 그죠? 대표자를 연구 전담 요원으로 종업원은 타부서에 배치하여 신고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죠? 타대보험 가입자 수와 연구원 수가 동일하고, 그러면 종업원을 추가 채용해야 된다. 그래서 타 부서에 다른 종업원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대표이사가
연구 전담요원이 3년 이내 될 수 있는 건 맞지만 타 부서에 이제 사대보험 가입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해서 보통 이제 기업에 3년 이내 기업이 음 이렇게 요거 요 부분은 꼭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3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필히 변경 신고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요. 대학 4년 졸업 예정자의 경우에 해서 이제 이거는 뭐 이공계 졸업 예정자는 안 되겠죠. 예, 그거 이제 이야기한 거고. 뭐 질문이 있는데 어, 모르겠어요. 나중에 답변 드릴게요. 지금 볼래니까. 학부 그래서 저도 모르는 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예. 일단 나중에 보고 얘기할게요. 자, 톡으로 주세요. 톡으로. 학부 과정을 마치고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 중인 연구 전담요원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그래서 이거 이제 쭉 없다라고 나와 있고, 대학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 나온 거고.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졸자 될 수 있죠, 아까. 예, 고졸자 이렇게 될 수 있고요. 마이스터고, 기능사 자격증. 요거 이제 두 가지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거고, 그죠? 예. 그러니까,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받고, 거기에서 이제 사실 표를 만들어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이사님 굉장히 잘하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표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뭐 학력 인정사항이나 이런 것들 다 적고 체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이름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격증 소지자 체크하거나, 그렇게 하면 이제 딱 그 표를 줘서 그냥 체크하게 막 전화해가지고, 어, 대표님 뭐 마이스터고 나온 사람 있어요? 조사해 주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있는 사람 조사해 주세요. 이러지 말고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받으면 이름 나와 있잖아요. 이름 딱 적은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학력 체크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자격증 소지자 이렇게 일단 체크해서 달라고 하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과 체크하게 달라고 이렇게 표 오면 거기서 이제 가능한 사람들 이 사람한테 무슨 자격증이에요? 아니면 이분이 이제 마이스터고 어디예요? 그렇게 물어봐서 체크해서 이렇게 주면 뭔가 이게 소통하는 과정에서 원활하잖아요. 그냥 냈다 전화해가지고 마스터고 나온 사람 한번 알아보세요, 대표님. 그러니까 이게 일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을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은 이런 차이거든요. 그리고 그 업체와 소통이 잘 되는 사람하고 안 되는 사람은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다 알아요. 예, 이게 몰라서 영업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소개가 안 나오고 그 과정을 원활하게 잘하는 영업자분이 결국에는 롱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표 같은 거 만들어서 제가 나중에 오프라인 모임 하면은 요거 저희 이사님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드릴게요. 네, 드릴게요. 허락받고. 자, 그 다음에,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왜냐면 엑셀이나 이런 게 또, 원활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저는 자료는 다 주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뭐, 이거 9번도 보시면 될 것 같고, 10번도 보시면 될 것 같고, 11번 보시고, 12번 보시고, 13번은 이렇게 이전에 근무했던 다른 회사의 경력 증명서, 그리고, 어, 이렇게.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우리 회사도 됐거든요. 그냥. 예, 우리 회사도 됐어요. 우리 회사도 그냥 연구개발 경력, 예, 이렇게 해서 인정을 받았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될 것 같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QMA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거는 차이가 거의 없는데, 가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가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 어, 그 점을 하나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음, 전담요원의 요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죠? 네. 그 다음에 가끔 요거는 안 돼요. 요거 안 되고, 지식산업센터에 가면 가끔 2층에 불법 증축해가지고 벌금 내고도 그냥 불법 증축한 데 있거든요. 네, 그런 데들도 안 됩니다. 네, 그런 데들 안 되고,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신고가 돼야 되는 이제 불법 건축물이 아니어야 되고, 요거 가능해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는 이제 R&D를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공장, 혹은 사무소, 혹은 연구소, 중,
한계가 그 지역에 있으면 신청이 가능한 사업들이 있어요. 공장, 사무소, 연구소 중. 근데 이게 막 일치하지 않아도, 그래서 연구소를 일부러, 어, 지역에다가 가까운 지역, 뭐, 충북이라든지, 강원, 예, 강원에다가 빼가지고, 그쪽 지원 사업들하고, 그죠? 강원하고, 이제 경기하고, 이렇게, 경기하고, 강원하고, 이렇게 같이 지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런 경우, 요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달리 설립을 해도, 근데 이제 만약에 달리 설립했을 때 그쪽에 이제 인원이 계속 상주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조금 뭐, 어렵긴 하지만은, 네. 그래서 타 건물 임차에도 가능하다는 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9번은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원 사업 할 때, 저희가 보통 저희 회사가 지원 사업 위주로 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좀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세제 혜택은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이용하는 게 이게 이제 업체한테도 뭔가 어필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안전하잖아요. 네. 안전하고, 뭔가 이제 최근에는 세무조사는 이렇게 많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어떤 관계를 원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네, 요렇게. 이거 뭐 파티션 아실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매출 100억이 넘었는데 법인세가 제로다. 그래서 보시면,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25% 세액공제를 받는다라는 거고, 연구원 연봉 합계가 막 12억씩 되니까, 그죠? 예. 거기에다가 이제, 25% 세액공제 하면은, 예, 3억이고, 2.7억 나왔는데, 3억 세액공제 받으면 마이너스 3천이고, 중요한 거는 세액 감면은 2월 공제가 안 되잖아요. 이거는. 2월이 안 되는데, 세액공제는 2월 공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 가끔 보면 업체에서 우리 법인세 될거 없는데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얘는 최저한세를 뚫는 거거든요. 얘는 최저한세를 뚫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한세를 뚫기 때문에 연구회와 세액공제를 받고 그 다음에 법인세가 많이 안 나오더라도 이게 2월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지금 계속 평생 법인세 안 낼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사업을 왜 하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사업을 하는 거는 돈을 벌려고 내는 거고, 돈을 벌면 필연적으로 세금을 내는 거고,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절세를 하는 건데, 세금을 내면서. 그런 전략이 필요한 건데, 나 지금 법인세 안 내니까 세금 줄. 아니, 이거는 2월 공제가 되기 때문에, 어, 나중에 잘 되시면 그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 2월 공제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세액 감면하고 세액 공제하고 다르다는 거,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좋아합니다. 자, 연구 노트 작성은 아까 이제 제가 이야기해드렸고. 자, 요렇게 해가지고